여러분 콤플렉스라는 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일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 열등의식이 과하여서 심리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저는 일본 콤플렉스입니다. 굉장히 우리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자아 형성을 위해서도 일본 콤플렉스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콤플렉스 극복은 지금 쓰고 있는 역사 같은 이 한일 역사, 조선하고 일본의 교류사의 소설이 아니라 일본이 처음부터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역사라고 전혀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게 조선하고 일본이 조화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을 썼고요. 친미기독교파는 조선이 중국의 주자성략, 정법제도, 강남제도법 도입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유개인주의를 도입을 했고, 명의 조선의 동맹국으로 임진왜란 때 파병을 해서 조선을 구했듯이 미국도 6.25 때 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친미기독교파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요, 이 조선의 말에 기독교라는 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기독교가, 저도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근데 아직 나이롱 신자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책 쓰면서 그러면 이제 친주의정 착사파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주자성략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걸 알고, 친일 개화파를 알기 위해서 무슨 뭐 도구화가 어떻게 됐었고 후쿠자이 기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파를 알기 위해서 뭐 기독교 사상,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칼뱅주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책이 이제 한 1000페이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걸 보시면요, 그 국기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위스 국기, 이게 네덜란드 국기, 미국 국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입니다. 파란, 요 빨간 게 잉글랜드입니다.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이 5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스위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미국, 우선 잘 삽니다. 자본주의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칼뱅주의의 나라들입니다. 개신교 칼뱅주의가 만든 나라.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도대체 뭐였길래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를 제가 그 책에서 칼뱅의 신학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사람의 무슨 구원 예정설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하기 시작해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1980년에 네덜란드 공화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칼뱅주의를 존 넉스라는 사람이 칼뱅한테 제네바에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가서 칼뱅주의를 그대로 한 거를 장로교라고 그러죠. 스코틀랜드에 건너간 칼뱅주의가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 그게 네덜란드로 가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국으로 건너가면은 청교도. 그럼 미국은 누가 만듭니까? 청교도. 그렇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 뉴욕 같은 데가, 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 우선 하나만,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를 해본 게 언제인지, 투표,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뽑아버린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48년 제헌국회 때 아닙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정확하게 조선 사람이 투표를 최초로 해본 거는 제가 찾아낸 공식 기록은요, 1887년 10월 며칠이라 세문학교에 다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더우드 목사가 만주에서 같이 한글 성서를 번역하면서 그 활발하게 선교를 펼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로스 목사랑 같이 만나서 성경 번역 문제를 갖다 논하는데, 한양에 왔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어느 건물에 갔더니 건물을 뚝뚝 두들겼더니 저녁 때 거기서 열려서
조선 사람 14명이 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모여서 오늘부로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한다. 그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설립한다 그러면서 그 대신 장로교니까 뭘 합니까?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2명의 장로를 선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교가 뭡니까? 중세 봉건교회, 교황, 추기경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다 내려갖고 내려 위기 질서가 있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다 그거 아니다. 밑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이 장로 뽑는 거죠. 장로가 목사 뽑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를 밑에 사람들이 뽑는 일이 인간 역사상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장로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칼빈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왔다라는 건 그거야말로 막스 베거가 말하는 프로테스탄주의와 자본주의 정치라는 그 유명한 막스 베거의 태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책에서 밝히는 그런 그 씨앗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조선이라는 나라에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연희, 세브란스, 배제, 숭실 이런 학교병을 만들고 그러면서 가리키고 세례주고, 조선 사람 여성들이 이름 언제 아세요?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에서 1888년에 처음으로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한테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서 그럼 당신 메이든 네임 시집 가기 전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 어느 댁, 애기씨,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 했더니까 애기씨 이랬대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름 없냐고. 이름 없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양 이름들 지어주자. 그래서 박에스더, 여메레, 뭡니까? 메리,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김환란, 헬렌, 다 서양 이름을 지어줍니다. 조선 여자들이 그래서 서양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생기죠. 서양 이름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또 들어와서 생긴 거고. 빨리 가겠습니다. 친소공산주의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바뀌는 이 상황은 제3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한테서도요, 막스주의가 뭡니까?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을 상대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만큼 기가 막힌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도와주기까지 해요. 조직 만들어주고 자금 대주고 다 해줘요. 안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동희 선생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갑니다. 기독교인이었는 이동희 선생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1차 대전 와중에 나오고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막스랑 엥겔스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서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서로 죽이는 거 몇십만 명씩 하루에 쏘이고 이런 전투에서 서로 독가스 쏴 죽이면서 이 죽이는 이거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네, 자본주의 멸망하는 거네 라고 다 느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파. 민족주의도요, 여러분, 가장 역설. 민족주의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 독일 겁니다. 보크. 여러분, 복스바겐 할 때 포크. 우리가 포크송 할 때 포크라는 그 포크라는 개념이 시골에서 그 원래 투박한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포크송 할 때의 그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스바겐 할 때 보크라는 뜻, 그 독일 말입니다. 그래서 복스바겐은 민중의 차입니다. 히틀러가 만든 거지만. 그 포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독일 사람들이고, 그게 뭐냐면 이 귀족들 위에 사람들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양반, 허약하고 나약한 양반 계층이 아니라 그 밑에 질박한 어떤 이 민중들의 그 힘, 정신, 이거가 우리 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포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민족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 사상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피다. 같은 피를 나는 사람이라고. 제규정을 해버리죠. 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아도 우리를 다 우리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 뭔가 피를 나는 거죠. 1908년에 신채호 그 유명한 독사실론 자꾸 읽어보질 않아서 독사실론의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의 구술주의자가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먼저 찾아서 드러내서 조선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무슨 종족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단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빨리 우리가 딴 나라랑 똑같다. 우리는 어떤 종족인지를 그 종족을 먼저 찾아서 그 드러내서 이것으로 주제를 지은 그 정치는 어떻게 번영하고 쇠퇴하였으며 그 실험은 어떻게 융성하고 몰락하였으며 그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몰락했으며 외국과 어떻게 교섭하는가를 서술하여야 그런 내용이 비로소 역사라 말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리니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 고을족이고 뭐 영국 사람들 무슨 족이고 독일 사람은 게르만족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아마테라스 누구의 뭐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슨 족이냐 그래갖고는 동북 민족을 대략 6종으로 나눠서 선비족, 부여족, 진화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이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해놓고 나서 그럼 우리는 뭐냐? 부여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여족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그게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저는 민족주의 사관만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